지난 영상에서는 마법사 카드와 영화 매트릭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네오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1이라는 숫자와 관련지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매트릭스라는 세계가 가진 의미와 그것을 읽어내는 네오의 존재, 그리고 시뮬라르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마법사 카드와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매트릭스 1편 영화 초반에 네오, 아니 앤더슨을 찾아와 불법 소프트웨어를 받아가는 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친구들과 때로 몰려와서 앤더슨에게 안색이 안 좋아, 우리 함께 놀러 갈래? 라고 권해요. 그냥 쉬려고 했던 앤더슨은 인터넷상에서 흰 토끼를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초에 여자친구 어깨에 흰 토끼 문신이 있어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트리니티를 만나게 됩니다. 초는 시온으로 대표되는 진짜 세계로 가는 길목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정도가 되겠죠. 그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시계토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앤더슨이 초에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건네줄 때 디스크를 감춰두었던 속이 빈 책이 잠깐 등장하는데, 그 책이 바로 보드리아르의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입니다. 이 시뮬라시옹을 영어로 하면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시뮬라르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하는데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때로는 실제하는 것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트릭스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매트릭스, 즉 영화에서 그려진 1999년의 평범한 일상은 2199년의 기계들이 인간을 사육하기 위해 머리에 심어놓은 가상세계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999년의 세상을 실제 세상이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허상을 실제처럼 받아들인다는 것. 네오의 역할은 그 매트릭스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매트릭스를 파괴해 사람들이 2199년에 현실에서 깨어나 기계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더 선구자인 것입니다. 그런 선구자로서의 각성이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나타나요. 매트릭스가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죠. 프로그램의 코드가 모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본질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는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의 세상, 즉 이진법의 세상을 읽어낸 것이에요. 마법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공기와 물, 불, 그리고 흙의 이치를 모두 이해한 것이에요. 본질을 꿰뚫는 능력, 그것이 마법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법사는 행동할 수 있죠. 무엇이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법사들을 역사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본질적인 이치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구와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며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었죠. 허상이 본질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그 본질을 꿰뚫고 제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이들이죠. 이들은 지동설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현시킨다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동설이 본질이라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는 마법사인 거예요. 허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매트릭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허상 속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속의 법과 정의라는 것, 도덕과 윤리라는 가치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규율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힘을 가진 이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낸 것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미디어가 만든 수많은 것들. 드라마 속 삶의 모습들.
그들이 사랑을 하고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은 현실과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꿈꾸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질문 하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허상 속 아름다운 세계는 잘못된 것인가? 끔찍한 현실보다 오히려 거짓일지라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영화에서 모두를 배신했던 사이퍼가 스테이크를 먹으며 맛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맛을 느끼는 과정이 신경을 통해 전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현실보다 매트릭스 안에서 더 잘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것을 잊고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죠. 그 조건으로 요원들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다른 동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행복한 거짓 세계와 불행한 진짜 세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살고 싶은가요? 적어도 마법사는 고민하지 않고 불행한 진짜 세계를 택합니다. 네오가 곧바로 빨간 약을 먹었던 것처럼요. 그는 현실에 존재하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 마법사를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로 보기도 합니다. 헤르메스는 하늘의 메시지를 땅으로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하는데요. 헤르메스는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모두 사용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네오가 각성한 후에 매트릭스의 코드를 읽어내게 된 것은 하늘의 언어를 알게 된 마법사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네오는 영화 2편 리로리드에서 진짜 현실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센티넬들을 손바닥으로 처리하죠. 그건 역시 그 세계의 언어를 알아챈 것, 즉 코드를 읽어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언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거나 또는 보이는 것을 더욱 명료하게 재배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언어를 통해 인지되고 규명됩니다. 원래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 무지개의 색깔을 우리는 빨주노초파남보라고 색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을 7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인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남색과 주황색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지개가 오색 무지개였던 것도 참 재밌죠. 마법사가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현시킨다는 것은 곧 이 언어를 다룬다는 것과 맞다. 여기까지 마법사 카드와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를 연결지어 봤어요. 조금 정신없이 카드와 영화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매트릭스 영화에는 수많은 종교적 사상적 상징이 들어있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못한 이야기가 산더미인데 나중에 매트릭스 특집을 다시 다루고 싶네요. 사실 우리는 마법을 믿지 않아요. 해리포터나 간달프 같이 판타지 저 너머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마법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유난히 하늘이 파란 것, 바람이 시원하게 내 볼을 스치고 지나는 것, 내가 숨쉬고 있는 여기,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사람을 만난 것, 함께 한다는 것. 사실 무엇 하나 마법이 아닌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법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아채고 내가 직접 행동했을 때 그 마법이 내 것으로 실현된다는 거죠.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시원할 때 그것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처럼 말이죠. 한 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법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매트릭스에 나왔던 대사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그녀가 당신도 도와줬나요? 그럼
그녀가 당신에겐 뭐라고 했죠? 내가 그를 찾아낼 거라고.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를.